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기호식품인 커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수는 약 5,150만 명입니다. 이 중 약 2천만 명이 매일 한 잔 이상 커피를 드시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히 커피 공화국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입니다. 매년 약 25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국내에는 200만 명이 넘는 암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암 환자가 되기 전 대부분의 성인은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심지어 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커피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진료실에서도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는지 질문하는 암 환자분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안 되는 괜한 질문을 한다고 환자를 나무라기도 하지만 얼마나 커피 한 잔이 간절하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래서 커피가 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험실에서 커피의 효능을 실험했더니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커피에는 폴리페놀, 클로르겐산, 플라보노이드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암 환자에게 커피의 항암 효과를 실험한 논문도 있습니다. 하나는 1171명의 4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의 진행을 늦추고 사망 위험도도 낮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054명의 1기에서 3기까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20% 이상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커피는 항암제 수준이라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커피를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커피가 대부분의 암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는 암도 있었습니다. 방광암, 췌장암, 폐암의 경우는 커피가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와 낮춘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커피는 대다수 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암 예방 음료이면서 실제 암의 진행을 늦추고 사망 위험도 줄여주는 항암 음료입니다. 반면 커피는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커피 생두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생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휘발성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크릴아마이드는 볶은 커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볶거나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화학물질입니다. 감자칩, 토스트, 케이크, 비스켓,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에서 언제나 발견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감자, 고구마, 당근 등 뿌리 채소를 열로 이용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생겨납니다. 커피가 한 잔도 먹어서는 안 되는 발암물질이라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분석 결과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볶은 커피에는 킬로그램당 최대 244 마이크로그램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믹스 커피를 포함한 인스턴트 커피에는 4배에 달하는 990 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국내 권장 규격이 제정되었습니다. 곡류 가공품, 차, 과자, 감자튀김은 킬로그램당 10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8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정은 국내 가공식품 업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를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로 다른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 저널에 발표된 여러 논문들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환자가 마시면 암의 진행을 늦추며 사망 위험도도 20% 이상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의 암 발병률에 대한 장기 임상 연구, 1000명 이상의 4기 대장암 연구, 1000명 이상의 1에서 3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반면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2A 등급 발암물질입니다. 1등급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2A 등급은 사람에게서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등급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 등급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인간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있는 경우고, 세 번째가 실험실에서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있는 것이며, 마지막이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국제암연구소의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는 2A 등급의 발암 요인이지만 커피 자체는 발암 요인이 아닙니다. 저는 국제암연구소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생각이나 이론이 아닌 구체적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려면 커피가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커피는 항암 음료다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논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 진행을 늦추고 사망 위험도를 낮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크로르겐산, 플라보노이드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로스팅 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독성도 인체 내에서 해결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논리로 전 진료실에서 고기와 술 등을 먹은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과식을 한 경우에는 생식 분말 식사와 생과일, 생새초 섭취를 늘리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품을 익히지 않고 생식 형태로 먹으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발암물질 등을 해독 중화시킵니다. 커피의 경우도 동일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편한 마음으로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커피 한 잔에 너무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온다면 커피가 암 케어에 도움이 된다 해도 하루 서너 잔을 드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될 테니까요. 한국에서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빵과 과자보다 더 많이 드시는 성인 음료입니다. 그러니 유럽처럼 아크릴아마이드 권장 규정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선 볶음 커피는 400 마이크로그램, 인스턴트 커피는 85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커피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유럽처럼 규정을 낮추는데 반대하고 있답니다. 커피 향과 맛이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볶을수록 풍성한 커피 향과 맛이 나옵니다. 이때 아크릴아마이드도 더 많이 발생됩니다. 커피업체는 현재의 향과 맛을 포기하면 커피 시장 자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암 환자 혹은 암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커피를 시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0만 명이 넘는 암 환자들 중 여러 잔씩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암 예방을 위해 꾸준히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진료실에서 매일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죽염을 커피에 조금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가 항암 음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예방 음료도 되고요. 힘든 암 투병 중 많은 것을 참아야 하는 암 환자가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에 대한 개개인의 생체 반응이 다르다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 속쓰림이 심하신 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두통, 어지럼증, 불안증이 생기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커피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디카페인 커피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대부분 부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엔 부신 강화제를 비롯한 적절한 영양 섭취는 필수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